도깨비 불빛을 따라간 청년이 전생의 인연을 만나 사랑을 완성하고 행복을 누린 이야기.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전해지는 신비로운 도깨비 전설입니다.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에 사는 청년 이강산. 그는 25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처녀들과 만나봐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지요. 왜일까요?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가을밤 산길을 걷던 강산은 이상한 불빛을 보게 됩니다. 푸르스름하게 흔들리는 도깨비불이었지요. 사람들은 도깨비불을 따라가면 큰일 난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빛이 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불빛을 따라간 곳에는 낡은 폐가가 있었고 그곳에서 강산은 한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낯이 익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나타나 말합니다. 너희는 전생의 부부였느니라. 하지만 인연을 다 맺지 못하고 헤어졌지. 내가 다시 맺어주마. 과연 이 두 사람의 전생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도깨비는 왜 그들을 도와주려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에 이강산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지요. 나이로 치면 25이었는데 이 양반이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25이면 늦은 나이였습니다. 보통은 16, 17에 장가를 갔거든요. 그런데 강산은 왜 장가를 못 갔을까요? 못생겨서? 아닙니다. 오히려 잘생긴 편이었지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준수했습니다. 가난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밥 몇 마지기는 있었고 초가집도 제법 튼튼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강산이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마을 처녀들과 만나봐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지요. 이 처녀는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모님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얘야, 김씨 집 딸은 어떠하더냐? 얼굴도 예쁘고 일도 잘한다던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좋긴 한데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박씨 집 딸은? 성격도 좋고 착하다던데. 그 처녀도 좋긴 한데. 강산은 매번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이놈아, 대체 어떤 처녀를 원하는 거냐? 내 눈이 얼마나 높으면 마을의 모든 처녀가 다 마음에 안 드냐?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왜 이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 대체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냐? 아버지가 답답해했습니다. 강산도 답답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어딘가에 자기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강산은 옆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지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산길은 어두워지면 위험했거든요. 호랑이가 나올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릅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느낌이었지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강산은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왔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예감이 계속되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푸르스름했고 흔들흔들 춤을 추듯 움직였지요. 강산은 멈춰 섰습니다. 저건 설마. 마을 어르신들이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산에서 푸른 불빛을 보거든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건 도깨비 불이니라. 따라가면 길을 잃고 헤매다가 큰일 난다. 강산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불빛이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불빛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사는 망설였습니다. 따라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성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도깨비한테 홀리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지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속삭였습니다. 가야 한다. 저기에 내가 기다리던 게 있다. 결국 강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불빛을 향해 걸어갔지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불빛은 강산이 다가가면 살짝 멀어지고 멈추면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꼭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지요. 산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어두웠지만 도깨비불이 길을 밝혀줬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1시간 같기도 하고 10분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갑자기 시야가 트였습니다. 작은 터가 나타났고 그 한가운데 낡은 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집이? 강사는 놀랐습니다. 이 산을 수없이 다녔지만 이런 집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집은 폐가처럼 보였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지요. 하지만 왠지 모를 정겨움이 느껴졌습니다. 도깨비불은 그 집 앞까지 가더니 멈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스르르 마치 임무를 다한 것처럼 사라져버렸지요. 강사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어쩌지? 잠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누구십니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맑고 고왔지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일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저 길을 잃었습니다. 혹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강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 뒤에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강산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달빛보다 곱고 꽃보다 고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낯이 익다는 거였습니다. 강사는 분명 이 처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에도 없었고 장터에서도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았습니다. 처녀도 강산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녀도 강산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안 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강산이 깜짝 놀라 그쪽을 봤습니다. 그곳에 작은 생명체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어린아이만 했지만 얼굴은 노인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누더기처럼 해졌지요.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도깨비. 강산이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도깨비였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자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놀라지 마라, 젊은이. 나는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도깨비가 방망이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도깨비다.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았지. 그런데 말이다. 너희 둘을 보고 있자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강산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도깨비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생에 부부. 강산과 처녀가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도깨비는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강산과 처녀는 어리둥절한 채로 따라 들어갔지요. 방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낡긴 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작은 등잔불이 방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고요. 앉거라, 앉아.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신기했습니다. 처녀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낯이 익었거든요. 처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산을 보는 눈빛이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떻게 이런 곳에? 강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한 달 전쯤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이 집으로 가서 기다리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찾아왔는데 신기하게도 한 번에 찾아졌어요. 한 달 전? 강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춘심이에요. 경상도에서 왔어요. 처녀가 말했습니다. 경상도라면 여기서 꽤 먼데. 혼자 오셨단 말입니까? 네, 부모님께는 친척 집에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지만 안 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강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기도 똑같았거든요. 오늘 이 산길을 걸으면서도 뭔가에 이끌리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저는 이강산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 마을에 살고 있고요. 강산. 춘심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상해요. 그 이름이 너무 익숙해요. 마치 수없이 불러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춘심이라는 이름이 가슴에 새겨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마주쳤지요. 그 순간 뭔가가 터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선명하진 않았지만 희미하게 뭔가가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걷던 기억, 함께 웃던 기억, 서로를 부르던 기억. 언제였을까요? 이번 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생? 정말로 전생에 만난 적이 있는 걸까요? 도깨비가 끼어들었습니다. 보거라. 너희는 이미 서로를 알아보고 있지 않느냐? 몸은 잊어도 영혼은 기억하는 법이니라. 도깨비는 방망이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방 안에 연기 같은 게 피어올랐습니다. 뭐예요? 춘심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건 너희의 전생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 도깨비 방망이의 힘이지.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연기가 모이더니 그림처럼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젊은 남녀였지요. 남자는 강산과 비슷하게 생겼고 여자는 춘심과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지요. 저건 강산이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생이로구나. 춘심도 눈물을 글썽이며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남편이었구나. 비록 전생이지만 정말로 부부였구나. 그런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전쟁에 나가게 됐지요. 여자는 울면서 남편을 보냈습니다. 꼭 돌아와요. 약속해요. 걱정 마오, 반드시 돌아오겠소. 두 사람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던 겁니다. 여자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슬픔에 병들어 죽었고요. 두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헤어졌던 겁니다. 인연을 다 맺지 못하고 말이지요. 연기가 사라졌습니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산과 춘심의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펐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그 슬픔만큼은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도깨비불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니라. 강산은 눈물을 닦으며 도깨비에게 물었습니다. 도깨비님, 그런데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희와 무슨 인연이라도 있으십니까? 도깨비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도깨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희 전생의 남편, 그러니까 네가 전쟁터에서 죽을 때 말이다. 나도 그곳에 있었다. 예, 강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사람이었느니라. 너희와 같은 마을에 살았지.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너와 친구였다.
함께 전쟁터에 나갔었지. 도깨비가 먼 산을 바라보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전쟁터에서 너는 죽고 나도 중상을 입었다. 죽어가면서 나는 생각했지. 아, 내 친구는 집에 아름다운 아내가 기다리는데 이제 못 돌아가는구나. 얼마나 슬플까. 그 생각을 하니 내일보다 내일이 더 슬프더구나. 도깨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죽어서 저승에 갔다. 그런데 염라대왕께서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그냥 환생하든지 아니면 도깨비가 되어 이 산을 지키든지. 나는 도깨비가 되는 걸 택했다. 왜 도깨비가 되셨습니까? 춘심이 물었습니다. 내 친구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슬픔도 달래주고 싶었지. 그래서 이 산을 지키며 기다렸다. 언젠가 너희가 다시 태어나 이곳을 지나갈 거라는 걸 알았거든. 강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단 말씀입니까? 도깨비에게 시간이란 의미가 없느니라. 100년이든 200년이든 그저 눈 깜짝할 사이지. 그리고 드디어 너희가 왔구나. 강산이는 이 마을에 태어났고 춘심이는 저 멀리 경상도에 태어났지.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만나게 하셨어요? 춘심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 달 전 나는 춘심이의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곳으로 오라고 했지. 춘심이는 내 말을 믿고 왔고. 그리고 오늘 강산이가 이 산길을 지나갈 거라는 걸 알고 도깨비 불로 인도한 것이다. 신기해요. 춘심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느꼈던 그 이끌림은 그렇다. 전생의 인연이 너를 이끈 것이다. 몸은 잊어도 영혼은 기억한다고 했지 않느냐? 강사는 춘심을 바라봤습니다. 춘심도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평생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전생에 다 이루지 못한 인연이라는 것을. 춘심 아가씨, 강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전생에 못다한 인연을 이번 생에서 완성하고 싶습니다. 춘심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도깨비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다, 좋아.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너희가 혼인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느니라. 무슨 산 말씀이십니까? 강산이 물었습니다. 첫째, 춘심이의 부모님을 설득해야 한다. 딸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얼마나 놀라고 걱정하겠느냐? 둘째, 너희 마을 사람들도 설득해야 한다. 갑자기 경상도에서 온 처녀와 혼인한다고 하면 수상쩍어 할 것이다. 강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도깨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너희의 전생 인연을 방해하려는 자가 있다. 방해하려는 자요? 춘심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다. 너희가 전생에 헤어진 건 단순히 전쟁 때문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방해를 했었지. 그리고 그 자도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나. 아마 곧 너희를 방해하러 올 것이다. 대체 누구입니까? 강산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도깨비가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산, 내가 여기 있구나. 강산이 깜짝 놀라 밖을 봤습니다. 문 밖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의 부잣집 아들 최만석이었습니다. 그는 횃불을 들고 있었고 뒤에는 하인 몇 명이 따라와 있었지요. 최만석? 내가 여기 왜? 강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오방의 꾼과 도깨비의 활약. 최만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강산. 내가 장가를 안 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처녀랑 미래를 하고 있었구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산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길을 잃고 이곳에. 거짓말 마라. 내가 이 산길을 얼마나 잘 아는데 길을 잃어. 그리고 저 처녀는 누구냐? 어디서 데려온 거냐? 최만석이 춘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춘심은 겁이 났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춘심이라고 합니다. 강산 나리와는 닥쳐라. 내가 내게 물었느냐? 최만석이 고함을 쳤습니다. 강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최만석? 처녀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뭐?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최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깨비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자로구나. 전생에도 너희를 방해했던 자가 바로 저놈이다. 예? 저자가요? 강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다. 전생의 저자도 춘심이를 좋아했었다. 하지만 춘심이는 너를 택했지. 그래서 저자는 너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다. 뭐라고요?
강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전생에 죽은 게 단순한 전쟁 때문이 아니라 저자의 모략 때문이었다니. 도깨비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자는 너를 죽이고 춘심이를 차지하려 했다. 하지만 춘심이는 끝까지 저자를 거부했고 결국 슬픔에 병들어 죽었지. 그렇다면 저번 생에도 저자는 춘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 악인이었다. 그리고 이번 생에도 역시 악인으로 태어났구나. 영혼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니라. 최만석은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강산,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이 처녀는 내가 먼저 봤다. 한 달 전 내가 경상도에 장사를 갔다가 이 처녀를 봤지. 한눈에 반했어. 그래서 혼담을 넣으려 했는데 처녀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지. 그런데 오늘 마을 사람들이 내가 산으로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 혹시나 해서 뒤따라왔더니 역시나 여기서 이 처녀랑 있더구나. 최만석이 비웃었습니다. 강사는 깨달았습니다. 최만석이 춘심을 쫓아온 것도 자기를 뒤따라온 것도 모두 전생의 인연 때문이었구나. 전생에 이루지 못한 집착이 이번 생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최만석, 춘심 아가씨는 나와 혼인하기로 했다. 물러가라. 강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혼인? 하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뭔데 감히? 나는 이 마을 제일의 부잣집 아들이다. 너는 그저 가난한 농부일 뿐이잖아. 최만석은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처녀를 붙잡아라. 하인 셋이 춘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산이 막으려 했지만 혼자 힘으론 역부족이었습니다. 나라, 손 떼. 강산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이놈들, 감히. 그 순간 하인들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으악, 뭐야?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만석도 도깨비를 봤습니다. 도깨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깨비는 으르렁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내 놈 전생에도 못된 짓을 했더니 이번 생에도 똑같구나. 이번엔 가만 안 둔다. 도깨비가 방망이를 들어올렸습니다. 최만석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전생에 내 친구를 죽일 때는 왜 살려주지 않았느냐? 도깨비가 화를 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최만석이 떨며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난다고? 좋아, 그럼 기억나게 해주마. 도깨비가 방망이로 최만석의 머리를 톡 쳤습니다. 순간 최만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전생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쟁터에서 강산의 등 뒤에서 칼을 꽂던 기억, 춘심을 협박하던 기억, 춘심이 자기를 거부하자 원망하던 기억. 모든 게 되살아났습니다. 으아. 최만석이 머리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기억나느냐? 네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도깨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만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었습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다시 휘둘렀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너희 둘의 인연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도깨비의 방망이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이 최만석과 하인들을 감쌌지요. 으악.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친 데는 없었지만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도깨비다. 도깨비가 나타났다.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지요. 도깨비는 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저놈은 당분간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저놈 머릿속에 금을 걸어두었거든. 너희를 해치려고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게다. 감사합니다, 도깨비님. 강산과 춘심이 동시에 절했습니다. 고맙긴.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제대로 혼인하는 것이다.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심이 부모님께서 강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두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편지 한 통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춘심이 부모님께 보낼 편지다. 내가 써둔 것이니 춘심이 너의 글씨로 베껴 쓰거라. 부모님께서는 이 편지를 받고 안심하실 게다. 춘심이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편지에는 자기가 운명의 인연을 만나 혼인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곧 남편과 함께 찾아뵙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춘심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 혼례를 위한 선물이다. 도깨비가 또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황금과 비단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강산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정도면 혼례를 제대로 치르고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 집도 새로 짓고 팥도 더 살 수 있을 게다. 도깨비님, 이렇게 귀한 것을. 강산이 사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받아라.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다. 전생에 내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다. 그리고 친구로서 주는 결혼 축하 선물이기도 하고. 도깨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요. 강산이 도깨비를 껴안았습니다. 도깨비는 잠시 놀랐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구나. 그날 밤 강산은 춘심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이 처녀는 누구냐? 부모님, 제가 혼인할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강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춘심을 소개했지요. 부모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춘심을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굴도 곱고 예절도 바르고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거든요. 어머니, 이 처녀가 제 운명입니다. 강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어미가 뭐라 하겠느냐. 어서 오너라, 며느리야. 춘심은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둘의 혼인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보름 후 마을에서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강산과 춘심은 혼례복을 입고 절을 올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했습니다. 강산이가 드디어 장가를 갔구만. 저렇게 예쁜 신부를 어디서 찾아왔대?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강산과 춘심은 신방에 들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믿어지세요? 우리가 정말 부부가 되었어요. 춘심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꿈만 같소. 강산이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생에 못다한 인연을 이번 생에서 완성하게 되었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소. 저도요. 이번엔 백년해로 하고 싶어요. 그때 창밖에서 푸른 빛이 반짝였습니다. 도깨비불이었지요. 강산과 춘심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멀리 산 위에 도깨비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두 사람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는 환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친구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으니까요. 이제 그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과 춘심은 정말로 금슬 좋은 부부가 되었지요. 도깨비가 준 황금으로 집도 새로 짓고 밭도 넓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부자가 된 건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지요. 이듬해 봄 춘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여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춘심이 물었습니다. 글쎄, 도깨비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그 은혜를 기리는 이름이 좋을 것 같소. 그렇게 아이의 이름은 은덕이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은, 덕의 덕. 도깨비의 은덕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은덕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총명하고 착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거든요. 어느 날 강산과 춘심은 은덕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깨비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요. 폐가가 있던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폐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사당이 서 있었지요. 이게 뭐지? 강산이 놀라워했습니다. 사당 앞에는 편액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인 도깨비를 모시는 사당. 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도깨비님께서 직접 만드신 걸까요? 춘심이 물었습니다. 사당 문이 열리더니 도깨비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이구나, 강산아, 춘심아. 도깨비는 예전보다 더 인자해 보였습니다. 도깨비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강산이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나야 뭐 늘 그렇지. 그런데 이 꼬마는 누구냐?
도깨비가 은덕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이름은 은덕이라고 지었어요. 도깨비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죠. 춘심이 대답했습니다. 도깨비는 감동했습니다. 고맙구나. 내 이름을 이렇게 길어주다니. 그는 은덕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귀엽게 생겼구나. 너는 부모님을 닮아 착한 아이가 될 게다. 은덕이는 도깨비가 무섭지 않았는지 깔깔 웃었습니다. 도깨비님, 그런데 이 사당은 누가 지은 겁니까? 강산이 물었습니다. 내가 지었다. 사실 나도 이제 곧 떠날 때가 되었거든. 오래 기다렸던 친구의 인연을 이어주었으니 내 임무는 끝났다. 이제 나도 환생할 수 있게 되었단다. 환생이요? 춘심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다. 염라대왕께서 허락하셨다. 나도 이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이 사당을 남기는 것이다. 너희가 가끔 들러 추억하라고 말이야. 강산과 춘심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깨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나도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나도 속죄할 수 있었으니까. 전생에 친구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도깨비는 방망이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선물을 주마. 방망이를 흔들자 황금빛 기운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이건 행운의 기운이다. 너희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그리고 은덕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게다. 빛이 사라지자 도깨비의 모습도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있거라, 내 친구들아. 다음 생에 또 만나자. 도깨비님, 강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당 안에는 도깨비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인자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강산 가족은 그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인이시여. 그 후로 강산과 춘심은 백년해로했습니다. 아들 은덕이는 자라서 훌륭한 선비가 되었고 가문을 일으켰지요. 그들은 매년 도깨비 사당을 찾아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에게 소원을 빌었지요. 저희도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소원을 빈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깨비의 전설은 마을에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도깨비가 무섭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인간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전해지는 도깨비 전설입니다. 도깨비는 무섭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의 친구가 되어주고 인연을 이어주고 행복을 지켜주는 존재이기도 하지요. 강산과 춘심은 전생의 인연을 이번 생에서 완성했고 도깨비는 친구의 행복을 지켜주며 자신도 구원받았습니다. 사랑은 한 생에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생을 넘어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조선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